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오늘은 극작과에 진학하길 희망하지만 확신이 없거나 고민이 많은 학생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영상 속 5가지 Q&A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난생 처음 글을 쓰는 건 모든 시나리오 작가와 드라마 작가가 이미 거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글을 써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미리 겁먹지 마세요.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영화 러브레터를 예시로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처음 러브레터를 보고 난 뒤 우리는 재밌다, 감동적이다 등 짧은 감상평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가장 좋았던 장면, 혹은 주인공의 감정선, 성장, 결말의 의미 등 인상 깊었던 지점들을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글을 쓰는 것 또한 여기서 시작합니다. 바로 관심입니다. 러브레터 속 서사나 인물들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감상평은 여전히 재밌다 해서 멈추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물의 감정과 행동에 이입해보고 이 장면이 가장 좋았던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더 섬세한 감상을 하셨다는 건 우리가 글을 쓸 자격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평소 좋았던 영화, 드라마와 그 감상을 찬찬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찾았다면 앞으로 충분히 좋은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는 멀티유즈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멀티유즈란 하나의 소재나 캐릭터를 이용해 매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나 최근 웹툰 혹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부자들, 신과 함께, 옷소매 붉은 끝동, 모범택시 등이 있죠. 또한 지금 우리 학교는 안나라 수마나라 등 OTT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며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품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극작과 전공 과목에는 영화, 드라마의 작법뿐 아니라 웹드라마와 멀티플랫폼 창업, 뉴미디어 스토리텔링과 같은 멀티유즈를 위한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극작과에 진학하면 다양한 작법 수업을 통해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학습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많은 작품을 봐야 하는 이유는 식견을 넓히고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좋은 작품은 우리가 서사 구성 방식을 익히기 위한 최고의 표본이기도 하죠. 그러나 감상한 작품 수가 적다고 해서 극작과를 진학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작품을 감상했더라도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분석한다면 충분한 공부가 될 수 있죠. 질적인 감상을 통해 작품 하나가 내 것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글을 써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량의 작품을 보았더라도 단순히 감상에만 머무른다면 내 글에 적용할 수 없겠죠. 작품 감상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금세 해결되는 영역이니 앞으로가 중요하겠습니다. 또 어떠한 작품을 보는지도 중요하겠고요. 스토리아트는 매주 수업에서 3명의 감독을 추천드립니다. 감독의 대표작을 감상하고 서사를 분석함으로써 실기고사까지 양과 질,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드리고 있답니다. 극작과 전공 수업을 통해 숙련된 작문 실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가치관과 예술적 소양을 담은 작품을 쓰게 될 텐데요. 극작과가 글을 전공으로 다루는 학과이긴 하지만 반드시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 희곡 작가만을 육성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맞춰 다양한 진로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웹 콘텐츠 PD, 스토리 디렉터, 게임 비주얼 스토리텔러 등 여러 진출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극작과는 실기 전형으로 작문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가장 가까운 목표는 좋은 작문을 해내는 것이죠. 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작문에 점차 흥미가 떨어지는 건 어쩌면 예견된 순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문은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동기가 되었던 작품을 다시 한번 감상해보거나 가장 처음 썼던 글을 읽어보며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해왔는지 확인해보세요. 잠깐의 환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글을 써간다면 어느 순간 향상된 실력을 보일 테니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랄게요. 극작과에 갈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고 지원해 볼 수 있죠. 미래의 진로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진학할 수 없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중요한 건 처음 극작과를 가고자 했던 동기를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극작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지 않도록 스토리아트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